자, 그러면 먼저 시작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스 춤을 맡고 있는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전시회가 아닌 전시쇼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인데요. 전시회는 그림을 보고 작가와 관객이 교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 준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정령들이에요. 정령도 작가의 작품이고요. 작가의 본인이기도 하고 작가가 작업실을 비웠을 때 물감의 정령, 작업실의 정령, 붓의 정령, 빨대의 정령과 같은 정령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는 하나의 요소이자 박신양 배우 본인입니다. 그래서 정령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번 통제하지 않아보는 것도 전시의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령은 연기를 하는 현업 배우들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연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연기를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터치하지 않는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그런 존중도 이 전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에티튜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나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어요. 다른 동물보다 당나귀가 참 많은데 왜 하필 당나귀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작가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나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럼 왜 당나귀일까? 뭐 코끼리일 수도 있고 호랑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동물이 있을 텐데 왜 당나귀일까? 여러분 혹시 당나귀의 등을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보셨다면 동물원에서 보셨을 텐데요. 제가 당나귀의 등을 보고 좀 놀랐던 당나귀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본 당나귀였어요. 예루살렘의 당나귀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당나귀였고 그렇게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짐을 갖고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나귀들의 등은 무게에 짓눌리고 살갗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오고 핀tek스가 앉아서 털들이 다 빠져있는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런 당나귀가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렸대요. 근데 안쓰럽다라고만 해서 우리가 저렇게 많이 그리지 않거든요. 그게 동정의 대상, 시간지심의 대상이라는 것 너머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나 자신?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건 작가의 자화상이에요. 25살의 박신양 학생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빛나는 감투를 쓰고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더 멋진 데뷔를 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요.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로 갔던 이유는 러시아가 당시 이제 소련일 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그 망국의 사태를 보고서 예술가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 영감을 느끼고 싶었대요. 돈이 많아서 갔나?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 아주 딱딱한 60센트짜리 빵을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해요. 그렇다면 언어를 러시아어를 잘했나? 아니래요.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때 처음으로 알파벳을 보고 놀랐대요. 영어랑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서 배고픈 영감을 얻기 위한 어떤 학생의 발버둥을 칠 때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야, 너 제정신이야. 아니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하고 연기적인 연기적인 데뷔를 해야지 뭐하러 그런 것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예술적인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시간이 흘렀어요. 30년 연기를 하고 대배우가 되었죠. 대배우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다가도 화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또 생각했대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그림 그리는구나. 근데 화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돌았대요. 왜 배우를 하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건 그런 수많은 인식의 산들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신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박신양 작가의 태도는 어땠을까? 나한테 쏟아져오는 그 비난의 화살들, 때로는 투우사가 마주했었던 그 강력한 황소의 뿔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당나귀같이 굴었던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래, 불어와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래 괜찮아.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그래도 걸어갈 거야. 그렇게 뚜벅뚜벅 살갗이 벗겨지면서도 무릎에 관절이 부러지면서도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나진의 작가 본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알았으니까 빨리 작가님 불러라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스태프한테 확인해보고 작가님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준비가 되셨을까요, 스태프님? 네, 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박수를 통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제 처음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는 건데 오늘 뭘 해야 되는 거지?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예. 오늘 질문지는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작가님께 궁금한 게 많고 예. 애정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작가님이 막 이렇게 뒤집고 계신 곳은 흰색 종이밖에 없으시죠? 예. 여기 수준이 너무 높으시네. 아니 이거 매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질문 잘 해주셨고요. 연극, 영화,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그림보다 뭐가 있죠? 시나리오가 있죠. 대본이 있다는 거는 할 얘기가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할 얘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지. 모든 영화나 드라마, 연극이 그러니까 글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장르, 퍼포밍 아트라고 하죠. 공연 예술. 영화, TV, 드라마 다 속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이야기를 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이상의 어떤 거를 정말 엄청나게 얘기해주는 폭발적인 파워풀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감각, 다른 사람도 감각이지만 감각 덩어리로 존재해야 되는 거 맞죠, 스스로. 그래서 이 얘기들, 사실 얘기는 스스로 살아있지 못하죠. 얘기는 글입니다. 어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본을 바꾸는 거를 싫어하는 작가가 있다. 어떤 배우는 대본을 좀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는 스스로 글씨가 살아있지 못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프로덕션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배우는 이 얘기를 살리는 살아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는 감각을 활용하는데 캐릭터, 우선 인물을 자기가 맡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 영화, 드라마, 장르, 연극을 살아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롤입니다. 그림은 정해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게 큰 차이점이고 창작하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죠. 그림을 처음부터 그렸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비교한다면 이야기가 정해져 있다와 이 이야기는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표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하다가 보면서 이야기가 생겨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면 무슨 글을 쓰는지 모르고 글을 써 내려가는 거죠. 네. 이 황당함이랑 심지어 그게 자기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남들도 좀 알아들어야 될 거잖아요. 남들 못 알아듣는 거 상관없습니다, 사실. 자기만 알아듣는 데서 끝내도 되고요. 알아듣거나 말거나 해도 사실 상관없죠. 그림 미술. 그런데 연기를 했던, 연극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내가 하는 표현이 사람들한테 이해되도록 노력을 해왔고 말로도 글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1. 나만 한다. 안 보여준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표현은 뭔가를 표현한다는 건 우선 자기 행위, 철저하게 자기 차원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는 오로지 자기 차원의 문제일까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면 이 누군가는 사실은 이미 큰 숙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보여지겠다, 보여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생각만 가지면 이게 전체가 무슨 얘기인지와 그 다음에 글로 치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신 한신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채로이냐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미 어디를 가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조합해서 이야기가 조합되어야지 사람들한테 이건 이런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야기가 조합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걸릴까요? 한평생. 보통 한평생 될까 말까. 자기 이야기를 만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데 한평생 자기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미술사가 거기 끼어들죠. 미술사 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미술사를 형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해줘야만 이 사람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이게 미술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화가가 자기 스스로 자기 얘기를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게 어떻든 저떻든 간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평생이 보통 걸리는 일이고 미술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쯤, 200년쯤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늦어도 1년쯤 안에 어떤 스토리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 안에서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세와 이거는 한평생이 걸려도 내 이야기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라는 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와 감각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요. 도대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는 거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너무 간단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죠. 이걸 어떻게
단순 비교가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사를 보면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했던 생각은 살아서 소개되기 정말 어렵겠구나. 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용감하게 살아있는 화가를 처음으로 2달 동안 전시를 하게끔 승인을 한 유일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니까 누가 소개해줘야지 되는 거고, 소개를 받으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장소는 주인 없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전시를 검토하는, 전시를 뭘로 검토할까요? 기간으로 검토할까요? 아니면 무언가로 검토를 하겠죠. 그 무언가는 조금 심각한 얘기로 한다면 여러 가지 미적 기준들이 있죠. 사실은 미적 기준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되게 고상하고 부드러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없었던 일이 어쨌든 벌어지게 된 거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전시를 보여드릴 기회가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준비를 준비를 많이 했죠. 영화를 준비할 때, 드라마를 준비할 때는 6개월에서 1년, 늦어도 2년 정도. 네, 연기자가 투입되는 건 한 그 정도면 됩니다. 이거는 그림 그리는데 14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시를 2년 전쯤에 했고 계속 전시를 검토했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리면요, 그냥 3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럴 수가 없죠. 네, 다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소준 씨, 이소준 도슨들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으시고, 제가 책도 3권이나 썼어요. 그림 얘기는 내가 책을 쓴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민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책을 쓰면서, 보통은 그림 그리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요. 가급적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서준 씨는 2년 전에 처음에 전시를 할 때 와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알고 지냈고,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센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고 또. 네. 시간이 너무나 아쉽지만 네. 저희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답변 좀 됐을까요? 네. 포스터 받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림 그리는 건 좀 황당무계한. 자, 한국 최초라는 것이 예. 네. 근데 우리가 화가들한테 보고 싶은 게 그거 아닐까요? 황당무계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황당무계하면 극단에 서서 과연 너는 인간적인 애정과 희망감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죠? 제가 조금 단어 선택을 조금 조금 거칠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고흐한테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삶의 끝단? 어떤 절벽에 서서
너는 얼마나 인간의 애정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니? 어디 좀 보여줘봐. 이거 아닐까요? 근데 모든 표현에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뭘 해도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아유, 말한 거 잘못했다가. 13, 14년 동안 정말 많은 뭐랄까요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작업실에 와서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 좀 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가 그린 그림이 아니지라는 감정적인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림입니까? 큰 그림입니까? 많은 그림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이런 스타일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그리는 그림을 얘기하는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가 그려준다라는 확신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내가 만든 건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일단은요, 그림 그리면 정말 쓰러지기 힘든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쓰러집니다. 자기가 휘청휘청.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림에 대해서 설명받을 기회가 좀 박탈당했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무슨 준비를 하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고 마음은 어떤지, 실제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뭔가 쉬운 방법을 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참 어렵네요. 남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혼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직접 작업을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연극을 만들고 직접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연극적인 개념이 어떻게 연극의 원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던 얘기들, 생각들을 어디 한번 나도 궁금하니 다 털어놔보자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는데 벌써 3번이나 나오게 됐어요. 그 책을 쓸 때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멋져 보일 생각 꿈에서 들지 말고 솔직함이 끝판왕을 한번 가보자. 그거 말고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글로도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전시로도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표현은 아까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듯이 공연예술, 연극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그림에서 내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깊게 분석을 해본 거죠. 그렇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질문 주셨는데 혹시 대답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김 빅토리아노 아나운서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질문 어떤 생각으로 질문해 주셨는지도 한번. 제가 아시아 작가님이 전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오프닝도 같이 제가 연출을 했었고 진행을 하는데
주변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추천도 많이 드리고 너무 좋은 전시가 세종문화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갤러리 하시는 분들이나 상업미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오히려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아 지금 안 판다에 대답하다가 네,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여쭤본 적 없어요. 물어본 적 없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어쨌든 이거 팔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맘 다 아니까 내가 팔아줄게 라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많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림은 팔고 사는 거고 거기에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이 되는 거죠. 팔고 사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일 맞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팔고 사는 거 알겠어. 나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는 건가? 난 다른 것 때문에 그렸는데 일단 그리워서 그렸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면 제가 이랬겠습니까? 그리워서 그림을 그리고 밤에 집에 가서는 이 그림을 얼마에 팔 것인가? 어디 가서 그림을 팔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러기 어려워요. 네, 힘듭니다. 하나만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고요. 그리운 것 친구들과 감사의 사과를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는 일념을 달려왔고요. 그림은 사고 파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게 틀렸다고 잘못했다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인 거죠, 그것도.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사고 파는 얘기의 반대편에 있는 또는 우리가 하지 않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았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안 쉬운 일이었습니다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더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릴스 찍으라 그러면 그것도 찍고 네,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여러 군데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요. 제가 쓰러졌죠. 연기 너무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해도 최선을 어디까지 다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쓰러졌습니다. 부상도 많이 입었고, 그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더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못 일어나는 시간이 10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영영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때 그리움이 몰려들었어요. 누가 몹시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어느 때인지 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그리움에 휩싸이니까 이거는 분명한 것 같다. 이거 사실 감정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몸은 못 일어나는데 너무 그리웠어요. 그리고 누가 그리운 걸까 생각을 하니까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그 친구 왜 그리운 걸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화방 앞을 지나가다가 나 그림 그려야지가 아니고 어느 날 봐뒀던 물감과 그림 도구들을 사서 그리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밤을 새는데 정말로 3년, 5년, 7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는 정말 큰 숙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움은 뭐냐, 정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리운 거냐. 근데 이런 질문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알고 지내는 분들한테 그리움이 뭐야 그러면 아유 미쳤군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그런 질문들을 물고 들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질문까지 이렇게 너무나 정성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쪽으로 모여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